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게임 중독이었던 남편의 버릇을 고쳐버린 시원한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27살에 결혼을 하여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오늘은 게임만 하는 남편이 두 번 다시 못하게 버릇을 고쳐버린 아주 조금은 시원한 저의 과거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제 감정 표현이나 생각이 많아서 아마 긴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문계가 아닌 여상을 나와 대학은 진작에 포기하고 간호 공부를 해서 간호조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동네 작은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이라는 곳이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조금은 힘이 들기도 했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즐겁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만남은 저희 병원에서였어요. 자주 오는 문구 쪽 영업사원이었는데 굳이 살 거는 없지만 가끔 와서 팜플렛을 주고 가곤 했습니다. 얼굴도 멀끔하니 딱히 제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호감형의 외모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영화표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점점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해갔고 저보다 7살이나 많았지만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도 않고 서로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였고 그 사이 싸우거나 다투는 일도 아주 가끔 있었지만 잘 지내왔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부모님은 다 계셨고 집안은 솔직히 저희 집보다 남편 집이 잘 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건 아니지만 혼수도 적당히 해가고 시댁분들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약간 툴툴대거나 화나면 한성격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 오게 되었어요. 전날 시부모님께서는 저녁 6시쯤인가 전화를 하셔서 내일 일찍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알겠다고 하고 저희는 내일 시댁에 가니 미리 입을 옷과 세안 도구를 챙겼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내일 어머님이 일찍 오라고 하시니까 알람 좀 새벽에 6시에 맞춰줄래? 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너가 맞추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말하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아니 나도 설정해놨고 혹시나 알람 소리 못 들을까봐 오빠한테도 해달라고 한 거야 라고 했더니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던 남편이 인상을 쓰면서 아이씨 알았어 하더군요. 연애 시절부터 저를 만나서도 핸드폰 게임을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인데 뭐 어떤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결혼해서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거나 PC로 게임만 하고 있어요.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알람을 재차 확인을 하고는 충전까지 꼼꼼히 한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쓴 지 조금 되어서 자꾸만 배터리가 빨리 닳아버리는 바람에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충전을 해야 했죠. 침대 머리맡에 충전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제 폰을 끼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뒤척이며 아침이 되었다는 걸 느끼며 눈을 감고 있었는데 방안이 밝은 느낌이 나더군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보니 핸드폰이 꺼져 있는 겁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고 화들짝 놀란 마음에 남편을 깨워 오빠 알람 설정 안 해놨어? 라고 했지만 언제 맞춰달라고 했었어? 그러더군요. 기가 차고 화가 났는데 저를 더 화나게 만든 건 왜 폰이 꺼졌나 봤더니 제 폰을 빼고 남편이 지 폰을 끼고 밤새 게임을 틀어 놓았던 겁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내가 하는 말은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고 거기다가 충전까지 빼가며 게임을 하고 있다니 저는 남편에게 게임 중독자냐? 라고 말을 했고 그래도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급한 마음에 시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자마자 왜 안 오냐? 소리를 치시길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전화기가 꺼졌어요. 라고 하니 너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알람에만 의지하면서 어떻게 집안 살림을 하고 일을 다 하냐? 얼마나 게으르고 평상시에 집에서 퍼질러 잤으면 아유 참 그러시면서 전화를 확 끊으시더라고요. 남편이 혼자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직장 생활도 하면서 살림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가 얄미웠습니다. 저는 얼굴이 정말 붉게 달아오르고 화장실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씻고 준비를 했네요. 정신을 차리고 부랴부랴 시댁에 가려는데 남편은 씻지도 않고 그제서야 지금 씻고 준비한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죽방을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고 너무나 무책임한 인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 시절도 길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잘 몰랐던 건지 결혼하니 이제는 나에게 막 하는 건지 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들며 도착을 하였고 시댁 현관문을 열어 인사를 하려 하니 시어머니는 너희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지금 와서 뭘 언제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시며 엄청 퍼붓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며느리 오느라 힘들었지? 라며 달래주셨지만 시어머니는 당신은 처음 명절에 늦게 오는 며느리가 정상인 것 같수? 라며 되려 아버님한테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아버님은 남편처럼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좋으시지만 처음 뵀을 때부터 조용하신 성격에 말을 많이 안 하시고 차분하신 성격이셨습니다. 그대로 아버님은 서재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정말 1분 1초 여기에 있는 자체가 너무 끔찍했고 오자마자 이런 대접이라니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또 그 지긋지긋한 게임을 하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출발 전에는 죽방을 날리고 싶었는데 시댁에 오니 발로 차버리고 싶은 심정뿐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음식하려면 일찍부터 해야 하는데 그 힘든 일은 다 시애미 시키고 일부러 늦게 온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터질 듯이 화가 나서 폭발을 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속으로 말을 했죠. 어머님 아들내미가 게임 중독이라 늦게 왔네요. 마누라 일 덜 시키려고 그랬나 봅니다. 라는 말이 목구녕까지 올라왔는데 꾹 참고 듣기만 했네요. 전 제 마음을 달래며 그래 전날 일찍 오라고 했는데 오지 못한 내가 잘못한 거지라며 참을 인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잡채에 들어가는 야채를 썰라고 하시고 저는 썰고 볶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하고 있었는데 음식을 하는 내내 사소한 것들까지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양파는 너무 얇게 썰었네. 당근은 그렇게 하면 탄다느니. 뭐가 그리 못마땅하신지 끊임없이 타박을 하셨네요. 저는 또 어머니를 거들어주면서 점심이 지나서는 거실에서 전을 부친다고 준비하라고 하셔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내일 손님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전부터 내려오던 며느리의 명절의 분위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명절이 되어도 엄마가 하는 것을 잠깐 도와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힘든 일인지는 몰랐고 전 부치는데 왜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지 제대로 실감을 했습니다. 전을 부치기 위해 신문지를 깔고 전기 불판을 연결해야 돼서 남편 보고 오빠 나 지금 전 부쳐야 하는데 오빠가 신문지 좀 바닥에 깔아주면 안 될까? 라고 말을 했지만 소파에 누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더군요. 저는 반복해서 한 번 더 부탁을 했었고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나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뭐 잡으러 가야 돼 바빠 라고 하네요. 와 진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러니 정말 미치고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넌 남편한테 오빠가 뭐야? 호칭부터 고쳐. 그리고 남자는 집안일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 다 했고 너는 뒤에 와서 간단한 것 좀 시켰더니 지가 할 수 있는 걸 누굴 시키는 거야? 라며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지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한 마음에 시애미는 다 저렇게 모질게 말하고 며느리를 싫어하는 건지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훔치며 전을 부치려 혼자 준비하는데 그때 서재에서 책을 읽으시다가 나오신 아버지께서 조용히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님은 정말 아무 말씀도 없으시구나라는 짧은 생각을 하는 순간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아버님 손에는 커다란 대야가 들려 있었고 정말 순식간에 그걸 저희 남편이 있는 소파까지 성큼성큼 가시더니 냅다 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통쾌합니다. 거실은 물바다가 되었고 남편 씻기는 물폭탄을 맞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파 아래로 떨어졌고 베란다에 있다 그 소리에 놀라 들어오신 어머니는 눈이 땡그레져서 벙까고 계셨네요. 야 이 쓸모없는 놈아 네 마누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쳐누워서 그 짓만 하고 있냐? 에라이 못난 놈아.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이 여편애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집온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야? 며느리가 둘이야 셋이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 그러고 싶은 거야? 나이 먹고 구박받고 싶어 환장을 했구만. 저희는 그날 아버님의 뜻을 따라 명절을 세지 않고 집으로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조용하시고 어머니에게 기도 못 펴시는 아버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건 첫 명절날 처음 알게 되었네요. 그날 제가 못한 말을 저 대신 대변하듯 시원하게 쏟아내주신 아버님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 씻기는 원래 하던 온라인 게임인가 무엇인가는 접었고 저도 그 꼴 안 보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밥 먹을 때도 머리를 폰에 쳐박고 밥을 먹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그 꼴 안 보고 산지 몇 년 지났네요. 시댁에서의 아버님 파워가 그리 강한 줄은 몰랐고
며느리 편에 서 있을 줄은 더더욱 생각 못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참 든든합니다. 그 후로 저는 시부모님에게 살뜰히 잘하고 있고 저희 결혼 첫 명절의 푸닥거리는 순조로이 지나갔네요. 언제나 고마우신 저희 시아버지, 언제나 감사하고 그 마음 잊지 않을 겁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